지금 조별 예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이 두 국가가 16강에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경제 지표와 FMC 의사록이 발표되는 만큼 큰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쯤부터 큰 변동폭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다우존스는 0.28%, 나스닥은 0.99%, 그리고 S&P 500은 0.59% 상승하면서 마무리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푸른 가운데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연일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던 테슬라는 오늘만큼은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대부분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은 모조리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를 반영하듯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쭉쭉 하락했었죠. 하락에 대한 원인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테슬라는 단기 고점 대비 최대 30%, 초단기적으로는 17% 정도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인간 지표와 하락한 차트를 통해서 최근 큰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테슬라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보수적이었던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이 테슬라 주식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으며 현재 테슬라의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서 리워드,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말만 길지 단순히 매력적인 매수 시기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주가 330달러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95% 이상 상승을 제시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화상 면담을 했고 그를 통해서 한국을 기가팩토리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대한 언급 자체로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매달려 테슬라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린 것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이 정도 호재로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순풍 역할을 한 여러 가지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저번 주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주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그 수치가 상승하면서 10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중요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지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 즉 실업률의 상승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는 다르게 주춤하는 모습 하나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아마존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 전반에 단기적으로 좋은 역할을 했던 FMC 의사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의사록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조만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11월 FMC 회의에서 미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의 효과와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은 동시에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의사록에서도 확인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번 FMC 회의록 발표와 별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기분 좋게 반응할까?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고 최고 금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현재 시장은 조그마한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정도로 호재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 모두 소폭 하락했으며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오늘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올랐는데 왜 미국 증시는 상승했느냐? 라고 하시겠죠. 물론 시장이 절대로 좋아할 만한 지표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 CPI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 주택시장 발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경제 지표보다도 시장은 FMC 의사록에 더 집중을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3월 최종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때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최고 금리입니다. FMC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인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5.25%의 금리 인상이 5%보다 더 큰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FMC에서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최고 금리는 5.0%가 메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최고 금리는 더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은 단기적 조울증 환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이슈라도 크게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예측하고 행동하다가 자신의 예측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가 항상 경제 지표나 FMC 의사록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하여 베팅하면 여지없이 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월드컵 굉장히 재밌게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요즘 이슈인 월드컵과 주식 시장을 비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그 누가 아르헨티나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피파 공식 랭킹 3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51위입니다.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점쳤지만 그걸 뒤집고 사우디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변이 끝이 아니라 어제 또다시 일어났죠. 독일과 일본의 조별 1차전 경기에서 일본이 2대1로 독일을 꺾었습니다. 무려 8분 간격으로 두 골이나 연속적으로 넣으면서요. 물론 독일은 피파 랭킹 11위이고 일본은 24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정도의 전력 차는 아니지만 이 정도도 엄청나죠. 그리고 독일은 2018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패하기 전까지 아시아 국가에게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마지막 경기, 2022년 첫 경기까지 두 번 연속으로 아시아 국가에게 패배하는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월드컵에서 이러한 이변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별 예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이 두 국가가 16강에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변은 이변일 뿐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결국 이 두 국가는 조별 예선을 거쳐 16강에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악재들로 인해서 고꾸라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일어서서 16강이라는, 더 길게는 우승이라는 우상향을 꾸준히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월드컵 경기에 있을 수많은 이변의 연속입니다. 폭락도 하고 횡보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절대로 내가 투자한 종목과 미국 지수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믿으며 투자하시면 월드컵 우승과 같은 좋은 결과가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